너를 가사를 나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전주 홈의 대표이신 우리 송호숙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세미나 준비를 미리부터 했기 때문에 몇 달을 지금 기다려서 드디어 총장님이 전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양은순 총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 PS 세미나를 전주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오시고 서울, 대구, 부산 찍고 또 익산, 전주 지역에서 다 오셨어요. 김제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세계화가 된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여러 날 가족들 다 버려두고 지금 식사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미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미래교회 김춘기 담임 목사님과 윤양숙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양숙 사모님과 이문희 선생님이 저희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우리 아까 환영 박수와 했지만 또 한번 이렇게 모셔서 인사하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인가 여기 저 왕의 지밀 거기에서 교수님 강의할 때 저희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안내를 드릴게요. 이쪽에 남녀 화장실이 있고 와이파이는 아까 공지가 됐고요. 2층은 본당이고요. 이 얼음 생수로 만든 얼음 있고 생수 있고 커피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잘 활용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10시에 시작했지만 내일부터는 9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접수도 하고 간식도 저희가 아침 식사가 될 만한 간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아침 먹고 오니라고 막 허둥지둥 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준비하고 여기 와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세미나 준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반입니다. 이 주변에 식당 지도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그거는 윤양숙 사모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린 이 식당 지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찾아다니시면서 저별로 점심 식사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분이 양우승 교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조별로 양우승 교수님 모시고 가서 식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후에 박준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몸풀기, 태극권 몸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저녁에는 세미나를 다 마친 다음에 전주홈도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주홈으로 다 이동하셔서 거기서 저희가 뷔페식으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오미경 선생님 스텝이고 저와 오미경 선생님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우승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이 세미나를 제가 미국에서 다른 그룹에서 있던 두 그룹을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그래서 정신병도 이렇게 병원도 들락날락하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걸 겪은 수모도 당하고 또 이중자 때에 그냥 상처도 받고 막 이런 분들이 호프라는 희망을 가지고 초대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독에 걸려서 간방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분들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찬양을 부르자고 할 수 있는 제한도 못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그리고 분노와 절망과 이런 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나, 그 젊은 아름다운 기가 막힌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공부 안 해도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보는, 함께 기도하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을 텐데요. 이 교재는 임시교재입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과정에 있는데 일단 이니셜로 왜냐하면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어로도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는 법이 2024년에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그렇게 한국말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지금 일을 해요. 그분은 원래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막 섬겨왔던 처음부터. 그런데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여기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주정부에서 하여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PSS라는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80시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들게 영어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막 반복해서 결국 통과가 되고 취직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해요. 항상 영어 때문에 그냥 정말 장애인 같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노릇을 해오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니까 저 쫓아온 거예요. 총장님 저 다시 영어로 이거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2년마다 이거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라이스가 계속 컨티뉴 에듀케이션 요구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영어로 공부하기 너무 답답하고 싫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프로바이더가 좀 돼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몰랐거든요. 정말로 이런 라이선스가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라이선스냐 그랬더니 이제 Peer Support Certification, Peer Support Specialist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좋은 제도다. 이거는 뭔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먼저 공부를 해봐야 알지. 내가 이것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아니까 막 대환영이에요. 저는 라이선스 MFD도 있지요. 거기다 슈퍼바이저이죠. PhD도 있지요. 학교의 교수래죠. 그러니까 막 거물이 온 거예요. 왜 왔지?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국은 마약이나 이런 거 청정 지역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너무나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를 해주십시오. 그때 거기서 제가 제일 고령자고 제일 취미도 높고 제일 학식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만 나오면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자격증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 중독적인 문제로 아픔이 있다든지 그래야 이 공부를 시켜요. 근데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이거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디서빌리티가 됐었거든요. 2002년도에. 그래서 몇 년 동안 디서빌리티로 살면서 제가 옆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아픔을 같이 견뎠던 서포터가 됐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 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자기 경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썼더니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서 공부하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제시하는 학교들 몇 군데 이미 있어요. 영어는 물론 다. 또 주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번은 아리조나 주에서 하는 것을 두 군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거는 정말 이 PSS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되겠다. 이런 혁신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들은 크리스찬 베이스가 아니지만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 미국의 MFD 라이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라이선스를 가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시작한 거예요. 다만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종교는 거기에 겉으로 드러나게 표시할 수 없어요. 법으로 그런 금지가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의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세요? The church and the state must be separated.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성경에 놓고 선서하고 기도와 성경이 이 국가의 하나의 밸류 시스템의 기본이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이 헌법 1호가 교회와 the church and the state 국가는 separated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1번 헌법 1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유럽에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 근데 유럽이 어땠어요?
이분들이 올 때는 종교 전쟁의 이유로 휩쓸었다는 거죠. 구교다, 신교다 이러면서 또 왕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피전쟁을 벌였거든요. 오랫동안.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아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크리스천들이 전쟁에, 그냥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하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를 세우면서 그분들은 크리스천이었지만 이거를 헌법 제도로 딱 세운 거예요. 제가 처음 그걸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기독교를 내세우지 않고 펀드도 안 주고 기독교 학교도 왜 이러나 그랬더니 이런 그들의 과거의 아픔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게 헌법 1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그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과 그런 어떤 강요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건 당연히 강요할 만한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강요하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가 지배했을 때도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감동이었었어요. 아,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안 하고 기독교적인 걸 내세우지 않고도 이 사람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런 이 근본적인 정신을 심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행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비밀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다시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 학교에도 상담을 많이 가르치고 있었지만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런 정신을. 근데 저도 오랫동안 이 라이센스를 갖고 상담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너희들은 문제 있고 나는 그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특히 이렇게 정신문제나 아니면 에딕션, 그러니까 중독 문제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태도가 어떠냐면,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나 한번 고쳐봐. 이래요. 네가 알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좌절과 얼마나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를 네가 맛봤어? 이렇게 물어요. 이해한다고.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 것도 안다. 그 얘기를 해줘도 이분들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다. 안 돼서 못하는 거야. 이런 좌절감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 모든 그 테라피, 치유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패러다임이었냐면 삼각형 구도였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클라이언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밑바닥에는 정신과 의사나 의료진들, 그리고 한쪽은 커뮤니티, 가족이라든가 또 이런 단체들, 또 한쪽은 상담자들, 심리치료사들, 이런 세 그룹으로 이 문제 있는 한 사람을 놓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은 고립시켜요. 일반 사람들은 고립시켜서 따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치료법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2002년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경정신과가 발달하고 미국의 부자들, 제일 수입이 많은 5%의 부자들의 5%의 세금을 여기를 위해서 쓰기로 국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한 분이 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얼마나 유머를 쓰고 여유 있고 존경받고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걸리면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됐는지를 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사람을 망가뜨리는 병이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뉴로사이언스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많은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틸 여전히 우리 인간의 두뇌는 아직 미스터리,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다 밝혀져 있거든요. 이 두뇌를 뭐라 그래요? 황금 항아리.
자, 그래서 뭐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시작.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미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황금 항아리가 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뇌사라는 거에 의학적으로 뇌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었을 때 그냥 심장이 멈추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심장이 멈추는 것보다 뇌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 항아리가 깨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 항아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치매 현상, 그런 정신병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너무너무 무서운 병으로 지금 점점 더 젊은 나이가 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우리말로도 망령 들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병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저도 그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리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치매 환자들은 자신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가족. 제일 고통. 자, 이렇게 된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뇌의 비밀을 자꾸만 더 밝혀주시는구나.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고 지금 좀 있으면 아마 젊어지는 약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각형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런 의료진, 정신과 의사라든가 신경정신 그런 전공하는 의사들이 바탕이 되고 그 옆에 가족과 커뮤니티 그리고 한쪽은 심리치료사들, 상담자들 그런데 하나는 또 하나의 선은 뭐냐면 본인이에요. 본인도 치료자의 소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치유해요?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병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 본인이 제일 전문가예요. 정신병 의사도 아니고 상담자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전문적인 의사다. 이거를 심어주는 게 이 공부입니다. 이거를 리커버리 티어리라고 해요.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나는 고칠 거야 나를. 내가 아니라 이 병 증세를 나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이 중독이 제일 무서운 건 죽을 때까지 끌고 가거든요. 중독 증세가. 왜? 이 두뇌가 히치하이킹. 그냥 두뇌를 뺏겨버린 거예요. 두뇌의 주도권을 그 마약이나 그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두뇌의 모든 기능을 통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지, 가장 유능한 의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잠깐 증세가 호전된다 해도 한 번만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한 번 알코올 중독의 진단을 받으면 아무리 3년 동안 10년 동안 리커버리가 됐다, 회복이 됐다 그래도 조금만 알코올을 다시 한번 입에 대면 다시 중독이 시작돼요. 이게 중독의 무서운 면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 중독된 중독자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언어를 다시 배울 텐데 중독자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 혹은 회복을 시작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회복을 시작한 사람 단지 초기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부터 배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한 군데에서는 아주 시험 공부를 철저히 시켜요. 이거를 테스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막 밀고 나가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이 리커버리 티어리를 가르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는 따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 입시에 대한 공부는 따로 좀 해야 패스가 되지. 좋은 점수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80시간을 저는 셋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리커버리 티어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 언저리의 모든 필요한 그
그 학문과 이론과 이런 걸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를 시켜요. 시험 보기 직전에.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80씩을 하고도 막 1년, 2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그런 고통, 나는 중독이 돼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나는 뭐 스키조 증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를 수치심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을 정말 마음을 열어서 환영해주고 공감해주고 억셉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 날 봐라. 나도 그랬다. 근데 나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내가 됐으면 너도 한다. 이걸 주니까 거기서 마치 동등한 입장이라는 게 너무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이 자유로워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위선을 떨 필요도 없고, 나는 나는 한때는 잘났었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졌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대로 도움을 받고, 이런 분위기가, 이걸 Recovery Environment Culture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복이 이렇게 환경이 조성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범. 우리는 동등한 입장으로 배우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동등한 입장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당신을 위해서는 당신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시작. 당신을 위해서는 당신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자, 이거를 주면 본인이 주도권을 줍니다. 네가 한번 나 고쳐봐.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이런 희망을 갖고 또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런 선택에 대한 선택을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뭔지 또 리커버리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배울 텐데, 자, 그 더 교과서를 나가기 전에, 교과서도 물론 제가 그걸 썼는데 이제 참석자들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도 이렇게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운 액티비티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액티비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정말 이 정부에다가 이거를 제가 교재도 다 제공해야 돼. 그래서 어프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우리가 하는 실타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했지만, 이 교과서에는 여기서 시행하는 그 소개법을 그냥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2번씩 짝을 내세요. 내 옆에 사람이 나랑 너무 친하다 그러면 짝을 바꾸셔도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 짝을 내는 게 더 편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부끄러우면 이렇게 매력적으로 나 저 사람하고 생각하고 싶어 이래도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 짝하고 10분 동안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데이트를 하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뭐뭐를 알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 참석자가 홀수가 돼서 짝이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짝 없으신 분 없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3쪽을 보면 연습 문제 1, 친구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친구예요. 그거를 친구를 프렌드라고 그러고 피어라고 해요. 피어, 동료다. 그런 뜻이야, 피어는. 자, 친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실타래 게임 해보신 분 대부분이죠. 네, 그걸로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스타일로 그냥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동료의 이름은 뭔가, 또 내 동료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 동료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딘가, 그리고 이 모임은 왜 어떻게 오게 됐나, 그리고 내 동료의 취미는 뭔가, 또 내 동료가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뭔가, 이런 거를 이 미국 사람들은 소개할 때 그런
그 종류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동료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딘가, 왜 그 여행지를 가고 싶은가, 여행하고 싶은 거. 그리고 8번째는 내 동료의 장점을 3가지 이상 찾아내라. 근데 동료한테 직접 물어봐도 돼요. 당신의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 본인이 얘기하는 장점과 내가 따로 발견한 장점, 그것도 같이 첨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 PSS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든지 좀 알려주고 싶은 것, 특성, 그런 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0분을 드립니다. 10분 동안에 10가지 항목을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셔서 나와서 발표하실 때 자기 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 동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을 발표하는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지금부터 10분을 드립니다. 시작. 네, 이렇게 앉아서 해도 되고 어디든 움직여도 돼요. 자, 바깥에 나가서 하셔도 돼요. 땀바에 가시세요. 한 25조를 써서 방송에서 스케줄 저는 MCC 석사 과정이고요. 저기 이제 근데 나는 내일 볼때 아빠가 지금 되게는 너무 지금 난이도 공부는 그뭐 길이 너무 저희 신랑은 의사를 맡고 팀장이에요. 전주에서 같이 대회를 하고 있어요. 초대해주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서울에 의사 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가까이 팀장이 네. 저도 지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주셨어요. 자 각자의 그 고유한 글씨로 공감은 잘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전 스위스 가고 싶어졌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이. 두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맨 뒤에 있는 팀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나와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팀이 다른 팀을 지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분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게 내가 발표하고 다른 팀을 소개하고 지목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 옆친구의 이름은 김옥순입니다. 그리고 김옥순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오시게 된 거는 마침 휴직 중인데 또 양호순 총장님께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막 그 시간을 다 비워두고 이렇게 오셨답니다. 그리고 취미는 지금 성악을 배우고 있고 발레와 요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은 최근에는 없었다고 해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아프리카나 북유럽을 가고 싶은데 대자연이 있는 그 대자연을 느끼고 싶고 신비스러운 그런 곳을 좋아하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장점은 어디나 낯설지 않고 잘 적응하고요. 또 누구한테나 다정하고 성실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순입니다. 제 옆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송보숙 선생님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 전철수님이시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완산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지금 스텝으로 섬기고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지금 취미 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민등록 이용시설 그 마을관리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바쁘시고 또 어머님이 93세신데 같이 살고 계셔서 이제 점심시간에 또 어머님을 돌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취미 활동을 아직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항상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지의 서울과 당신의 맛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맛은 특별히 전주에서 촬영되고 있어가지고 한옥마을 배경으로 촬영되고 있어서 너무 신나게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일본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선생님이 동치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장점은 잘 듣는 편이시고 성격이 평안하시고 꾸준히 한다. 거의 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꾸준히 평신하시고 네 저희 그리고 동료정신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은 돕고 싶어서 네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우리 멀리서 왔고요. 가까운 데서.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이름은 김현숙 선생님이십니다. 김현숙 선생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주 만성동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모임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희주에서 공부를 이미 다 하셨고 이제 양은수 교수님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시는데 강의를 듣고 싶고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김현수 선생님 취미는 발레시라고 하네요. 네. 잘 어울리시죠?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은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시고 역사극, 특별히 중세극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지는 영국의 코티지라고 꽃 정원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지금쯤 가면 가장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릇도 유명하신가 봐요. 이태리도 가고 싶으신데 옷이랑 가죽을 사고 싶으셔가지고 네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표현하신 장점 3가지는 뒤끝이 없다, 그리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잘한다. 제가 발견한 것은 되게 친근하시고 편안하고 그리고 발레와 잘 어울리게 우아하시고 눈이 되게 예쁘시다 발견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손미난 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이시고, 사실 저는 우리 남편을 썼는데 손미나님이 가족이라고 써가지고 그러네, 저 바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살라티카. 네, 살라티카. 네, 이름도 마음에 들어요.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물어봤는데, 상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좀 어려우시대요. 그런데 조금 더 잘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또 온라인으로 양우순 총장님을 뵀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한국에 오게 되셨고, 그래서 대면으로 직접 뵙고 싶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의 취미는 산책, 음악 감상. 굉장히 조용하게 생기셨죠. 차분하시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추리 영화 좋아하시고, 탐정 영화 좋아하시고, 로맨틱 코미디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오로라를 보고 싶으시고, 보고 싶은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한 경외심,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아름다워서 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우리 손미나님의 장점은 가족 밥을 잘 챙기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뵀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차분하시다. 그리고 정리를 참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잘 실행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갔어요. 근데 나 맨 끝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와, 사람한테서 이렇게 풍기는 게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이름은 신수정님이시고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일본과 고베.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4번과 9번이 좀 목적이 비슷한데요. 수업에서 그 동료 PSS라는 것에 되게 마음이 꽂혀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취미는 피아노. 평생을 피아노로 섬기고 또 한국에서 피아노가 취미라고 하십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아름다운 거면 다 좋고 그 중에서도 배너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은 유키즈.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몰라요. TV를 안 봐서. 그다음에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미국, 플로리다, 특히 CCC 국제본부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표현한 3가지 장점은 첫째, 경청을 잘합니다. 두 번째, 격려를 잘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잘 맞추어줍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첫째, 정직한 표현과 그런 것들을 또 잘 표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내성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활발합니다. 할 말을 또 다 하십니다. 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잘 살피는 독수리와 같은 뇌와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되게 본인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잘 아는 분도 아니에요. 동료 지원과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까 4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SS 훈련, 그 크리스찬,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크리스찬 카운슬러로서 너무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이 동료라는 곳에 내가 너무 공감하고 정말 자신감이 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 이건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 즉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사회적인 건강을 잘 이루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이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의 성함은 강에스더
씨입니다. 우리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 금천구라고 합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셨는가? 위기 상담 수업 때 그 과제를 냈더니 총장님께서 강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가 돼서 오셨고요. 취미는 사실 바빠서 취미 활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동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산책이나 그리고 말씀 암송이 취미라고 하십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TV 프로그램은 이제 배너, 또 배너 안에서도 특히 이제 그 에스더에 관련된 그 부분을 좋아한다고 하시고요. TV 프로그램은 안 봐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일본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표현하신 장점 3가지, 열정이 있다, 에너지가 넘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친절하다 이고요. 제가 발견한 것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열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정이 많으세요. 인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늘 밝고 젊으셔서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네.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상담가가 되기에는 길이 먼 것 같은데 그런데 동료로서는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예, 10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선생님의 열정이 있는 에너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팍팍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원정 선생님이시고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16세, 13세인데 그러더니 남편을 딱 나중에 넣었어요. 네. 남편부터였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자녀들을 해서 그래요. 저는 자녀들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예요. 같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셨나 했을 때 히즈 MCC 석사과정 중에 있고요. 2022년에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줌으로만 우리 총장님도 뵙고 오프라인으로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이 기회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취미를 했을 때 패스했어요. 패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 진짜 마음은. 왜냐면 공감이 됐어요.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뭔가 바쁘던지 뭔 사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청소하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는 폭삭 속았수다, 나의 아저씨,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면서 저는 사실 안 보는 거예요. 다. 왜 안 봤냐면 저는 미뤄두게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보려고요. 그리고 몰입해서 봐야 되고요. 끊기면 안 돼요, 맥이. 그래서 시간 확보가 잘 안 돼요, 지금껏. 그래서 다음에 저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미 보셨고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사막이에요. 왜냐하면 모래가 변형되는데 그 모래의 자연의 그 신비와 놀라움, 하나님의 손길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점은요, 본인이 표현할 때 미루지를 않는데요.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거 안 미룬대요. 그리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데 특히 자녀들 잘 놀아주고요. 도구 없어도 어느 아이들 다 잘 놀아준대요. 그리고 친하면 잘 웃긴대요. 네, 재밌게 해준대요. 네, 친하고 싶어요. 네, 친하면. 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요, 딱 봤을 때 진실하셨어요.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적해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래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는 지적해 보이시니까 이제 놀랍게 또 일하실 것 같습니다. 지적해 보이는 제 눈입니까? 네, 그리고 착해 보이셨어요. 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착해 보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남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심령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10번은 못 적었는데요. 당신은 멋지십니다. 네, 제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고영숙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 이제 1남 2신데 31살 29세 되신 자녀분들을 수라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전주시라고 합니다. 이 모임은 왜 오시게 되셨냐면 지금 상담 BA 과정 중에 계신데 이제 상담 공부를 하시면서 더 많은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는 악기를 배우고 음악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신다고 해서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꽉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러웠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그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 팩트, 약간 사실적인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강원도에 있는 편백나무 숲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자연을 보고 느끼는 거를 너무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의 장점 3가지는 한결같은 마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2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3번째는 잘 웃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거는 첫 번째 너무 우아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우아하시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친절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장점은 3가지가 그것이었고, 그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못 돕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잘 돕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F는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기다리기. 자, 우리 경명 맞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다은 선생님이시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속으로 자녀는 안 쓰시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을 같이 자녀가 살짝 미운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주시 삼천동이고요. 이 모임은 어떻게 오게 됐나 히스 학교를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좀 처음에는 글씨 캘리그라피를 하시네요. 멋있죠? 네. 성경 말씀을 쓰는 건데 POP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똑같은 글씨만 쓰는 거고, 이 캘리그라피는 개성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걸 배우고 아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잠깐 얘기 들었는데 과정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을 그걸 쓰는 거 저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배우냐고 좀 물어봤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좀 아까 추가하셨는데 오토바이를 타신다고. 자전거, 전기 스쿠터.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해요. 그다음에 찬양 부르기, 필라테스, 요가, 근력 운동, 만능이시죠? 글씨도 잘 쓰시고 찬양 잘하시고 오토바이 자전거. 제가 막 들으면서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다 잘하시고요.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삭 소가수다. 이거 사실 저도 이거 되게 보고 싶었는데 넷플릭스로 봐야 된대요.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네, 우리들의 블루스 1988년 1988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아시나요? 외국, 유럽, 예, 유럽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점은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는 지금 막 당장 발견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쭉 몇 번 배웠을 때 주변에 들었는데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상담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돕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정적이시고 이렇게 날씬하시지만 에너지도 많으시고 모든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하시는 분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새로운 관점, 아픈 사람을 우리가
나랑 동등하다, 동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똑같았는데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시대요. 그래서 체크하려고 하고 불편한 마음을 잘 알아채시고 또 자연 찬양을 들을 때 행복하고 어린아이와 동물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은명 선생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들이래요. 저는 아들 안 썼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송천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 어떻게 오셨냐면, 희지 학교를 통해서 오셨고요. 취미는 큐티와 걷기입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가족 소재로 한 드라마, 예를 들면 뭐 전원일기, 그리고 향수, 뭐 김수현 작품 이런 뭐 하는 척 이게 아니라 좀 리얼한, 정말 일상생활에서 리얼한 이야기 소재 이런 거, 그리고 결혼 전 뭐 애기 가진 뭐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실질적인 가족에 대한 어떤 스토리, 성지순례 역사 설명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황금연못이 미국 드라마라고 했나? 영화. 이게 되게 내용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아무튼 가족 소재로 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조용히 그냥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장점은 되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되게 꼼꼼하신 것 같고요. 제가 발견한 부분은 학구열이 굉장히 지적이 보이시죠? 안경도 막 그렇고 되게 똑똑해 보이시잖아요. 스마트해 보이시고 학구열. 그리고 본인이 표현한 부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의 그 니드, 필요를 잘 발견하시고 또 잘 돌봐주십니다. 주변 남편, 그런 부모님, 자녀 이분의 우리 선생님의 가족이 되고 싶을 만큼 케어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되게 멋져 보이셨습니다. 단점으로는 하루에 사용할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저기 아침에는 되게 활기차시겠지만 저녁 때쯤 되면 선생님 좀 피로가 좀 쌓여지시나 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양이 좀 적으시다. 그리고 동료 직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새로운 관점이 아닌 그런 관심이 더 생기는 부분이었고 내담자, 상담자,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료라는 그 포커스가 되게 놀라워서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자리에 오신 것 같고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여기 오신 거는 굉장히 큰 거를 많이 받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힘들 때 충전하는 법, 충전 에너지가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좋은 음악과 찬양을 듣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예수 선생님이랑 안녕하세요. 제 동료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 동료는 한예지입니다. 무조건 자기를 수용해주는 아빠를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 서울, 네. 여의도에서 이사 가가지고 신대방 삼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여행과 또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늘 유쾌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지는 스위스와 발리. 스위스는 좀 비싸서 못 가고 발리는 나중에 신혼여행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동료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그리고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사람들을 잘 섬겨줘요. 그리고 관찰력이 좋아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것들을 정말 잘 세밀하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료가 되고 싶어서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동료를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멋진 한예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이 정교하고 사람들에게 늘 따스함과 배려가 있으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료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의 동료 김문정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 히즈 선생님들이라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포항인데 지금 잠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 모임에는 PSS를 그 수업 때도 종종 자주 들어서 배우고 싶었고, 또 사람들을 잘 돕고, 그런 중독이란 꼬리표가 아니라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그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다르게 말하고 그 사람들에 있어서 가능성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아직 없지만 이제 운동을 취미로 삼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음악이 좋은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리물, 코난 같은 추리물을 또 좋아하시고, 가고 싶은 여행지도 히즈 학교라고 공부하는 곳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또 교수님도 보고 또 그렇게 히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따뜻하고, 그리고 잘 설명해 주시고, 제가 발견한 선생님의 장점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항상 멋진 길을 찾아내시는 장점을 가졌다고 저는 봤고,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찾고 그거를 너무 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따뜻한 햇살 같다. 이게 늘 받는 거지만 이게 모르지만 딱 그걸 느꼈을 때 약간 따뜻한 햇살 같은 장점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먹고 싶어. 그리고 동료 지원 전문자가 되고 싶은 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전문가가 되시고 싶으시고, 이제 10번은 저희가 안 적었는데 서로 말해주진 않았지만 적긴 했는데,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의 어떠한 모습이든 그댄 아름답고 당신이 가는 그 모든 길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의 옆 사람의 이름은 다들 아시죠? 박지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동수입니다. 이동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김천이고요.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셨답니다. 선생님은 호기심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취미는 산책입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건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늘 좀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여행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특파원 24시, 지구 오락실, 음악 프로그램.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반대여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지와 이유는 처음에는 히즈를 되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미 다녀와서 이제는 이탈리아는 그냥 예뻐서 한번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장점은 친화력입니다. 아주 특유의 친화력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예술적인 센스가 뛰어나십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사진 보고 피크닉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도 그렇고. 네네.
너무 좋았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일단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 크고 그리고 굉장히 크세요. 가끔씩 놀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또 좋은 것 하나가 굉장히 솔직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늘 그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일단 호기심이고, 그리고 필요성도 많이 느끼셨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 온 이유는 일단 배워보자 라는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선생님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가지고 제가 함께 있어도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은 김미령 선생님이시고요. 이름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시죠. 선생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일남 사녀의 넷째 딸이신데요. 그 가족을 가장 사랑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천, 경기도 부천이시고요.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선생님도 궁금함이 가장 크셨다고 해요. 그리고 취미는 일단 독서라고 할게요. 독서 좋다 이래서 독서하셨고 좋아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은 이혼 숙녀 캠프, 금쪽이, 뭉쳐야 찬다, 뭉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제가 선생님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안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20년 동안 그렇게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로서 이런 거에 또 그걸 통해서 또 계속 배우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일단은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보셨고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가고 싶으시고, 장점은 본인이 표현하신 건 차분함과 친화력이라고 하셨어요. 약간의 친화력이 있어요. 하셨어요. 제가 발견한 건 글을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글을 참 잘 쓰십니다. 그리고 저도 차분함이 장점으로 느껴졌거든요. 선생님의 차분함이. 그리고 선생님은 그 배려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발견한 배려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상대에게 잘 맞춰주시고 호응도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동료 지원자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관심이 생기셨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진짜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요. 저는 10번의 문제를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싱글이시고요. 싱글이시고요. 주변에 좋은 남자분이 계시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선생님이 조금 이제 차분하시고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분이고 많은 사람들 알고 싶고 사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니 먼저 찾아와서 인정해 주시고 많이 친근감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동료 이름은 유영선 선생님인데요. 하나님의 착한 삶.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주셨대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선생님이시고요. 남편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런 이유 중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약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배우자가 잘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노년에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꼽았고 특별히
특별히 남편은 또 자기가 가장 잘 알고 남편 자기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참 좋다는 얘기였고요. 지금은 서울과 일산에 왔다 이렇게 선교사로 계시다, 요르단 선교사로 계시다가 귀국하셔서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일산에서 또 선교회 본부사역을 겸해서 하고 계십니다. 익산, 일산 익산. 네. 그리고 이 모임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히즈 동기들이 있어서 함께 배우고 싶은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산책을 좋아하시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복사소가수다. 특별히 가족 프로그램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가고 싶은 나라로는 뉴질랜드. 특별히 이제 건강이 약할 때 자연을 통해서 치유된 경험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뉴질랜드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본인의 장점은 오픈마인드. 이제 열린 마음 있고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된 것 중에 이제 조별 활동할 때 참 학구적이기도 하시고 또 맡은 일 때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내는 거 봤었거든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목소리 높이지 않으시면서도 정말 설명 잘하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는 참 겸손한 분이시구나. 열심히 하시고 그거 내세우지 않고 옆에 사람들에게 공로 돌리고 지지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특별히 동료 지원자 전문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는 섬기고 있는 공동체 개척교회 하고 계신데 그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하고요. 제가 지켜보고는 참 이 선생님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동료이고 멋지다 생각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네요. 네.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이렇게 소개하는데 정말 공감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 말씀 선생님이시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네, 별과 같은 분이세요. 네, 우리 에스더 선생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이제 편안하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안 좋은 부분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같이 나눠도, 기도 제목을 나눠도 또 편안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산과 인도를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몸이 굉장히 지치실 것 같은데도 너무 잘 감당하고 계셔서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셨냐면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경신함으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배움을 나누고 싶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취미로는 대바늘뛰기를 예전에는 잘 하셨대요. 항상 대바늘뛰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시간만 되면 걷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하셔야 오갈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미스터 선샤인? 네, 아시는 분? 네, 아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좋으세요? 라고, 왜 이제 즐겨보셨어요? 말씀드렸더니 몇 번이고 이렇게 보신대요. 근데 대사가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극, 드라마, 네,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꼭 방문해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 전쟁 중이라 갈 수 없지만 저는 꼭 가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줌에서 뵙긴 했어요. 히즈를 통해서 조도 한 번 했던 것 같고, 근데 너무 편안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친근한 이모 같은 분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꼽은 장점은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써봤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 피어 비전에 왜 참여하고 싶으셨냐면 동료
분들을 인도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보셨대요, 특별히.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잘 도울 수 있을까를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싶었다라는 말씀하셨고,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며 들었던 생각은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인도 또 가셔서 사역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 계실 때는 그곳에서, 또 이곳에서는 이곳에서 히어리 나우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기 우리 심사모 선생님이 뽑아달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막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시험 하고 싶어가지고 뽑아달라고 했어요.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꽃처럼 아름다우신 최정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면 가슴이 아프시다면 그 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하셨고요. 아들, 딸, 아들, 세 자녀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주에 살고 계시고요. 이 모임을 오시게 된 것도 세미나가 전주에 있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취미는 멍때리기라고 하셨어요. 불멍, 물멍 다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물멍은 어디서 하시나요? 했더니 아중저순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제가 아마 어제 와서 일찍 왔었더라면 오늘 아침에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강의 듣기, 특히 명사들의 강의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양은순 교수님의 강의가 첫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악 관련 국악 공연 관람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목요일 7시 30분에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국악 관현악 공연이 있는데 신청하시면은 표를 구해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친구분이 해설해 주신대요. 그래서 같이 갈까요, 저희?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더 글로리라고 하셨어요. 2022년, 네. 다들 보셨나요? 네. 공감의 눈빛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실화를 바탕으로 된 작품들을 우선으로 선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호주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유는 논문지도 교수님, 윤지혜 교수님 만나러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의 장점은 선생님 본인은 잘 듣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을 잘 하신대요. 그리고 책을 보고 정리를 잘 하신대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우와 하면서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거는 되게 편안하고 친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좀 낯가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낯가림 되게 심하고 내적으로 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그냥 너무 친근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적은 거는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우아하세요. 네, 그리고 말씀이 되게 명쾌하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그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되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매력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먼저 이거를 작성하기 시작하셨는데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통찰력이 좋으시다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해서 엄마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 들으시고 혼자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다 유추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찰력 굉장히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픈 형제 자매들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도와주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 무엇이든지 그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 잠깐 대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을 되게 기대하게 됐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 단번에 이 낯가리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든 굉장히 유능하시고 유용하신 분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심상원 선생님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뵙거든요. 마이크를 들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보는지 몰랐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었구나. 네, 놀랐습니다. 저는 10번부터 하고 싶어요. 10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엇이든지 그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건 뭘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으셨냐고 물었더니 결혼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기회가 없었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형이 제일 중요해요. 네. 마음이 편안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고로 79년생이세요. 네, 더 궁금하신 거는 본인에게 직접 여쭤보시고 혹시 주변에 좋으신 분 있으면 꼭 소개 추천 바랍니다. 너무 적극적이시죠? 네. 네, 선생님은 심상명 선생님 맞으시고요. 엄마를 가장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불광천이 아름다운 서울 불광동에 살고 계십니다. 총장님께 뭐든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오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산책과 피아노를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고요. 실제 영화를 안 좋아한대요.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아픈 것을 보는 게 본인이 힘드셔서 드라마 보는 걸 안 좋아하는데 혹시나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로맨틱한 것들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부분을 특별히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가고 싶은 여행지를 물었더니 유럽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또 상담자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었더니 네, 로마를 가고 싶대요.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짧게 가가지고 또 한번 가고 싶고 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스페인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잘 웃으세요. 네, 그리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아주 잘하세요.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적었으면 뭔가를 더 적을 수 있었을 텐데 창의력이 굉장히 탁월하시고 독창적이세요. 글자를 적으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을을 쓰면 밑에 을 쓰고 이를 쓰는데 이분은 이게 순서가 바뀐 것들이 몇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독창적인 분이세요. 네. 근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포근하시고 또 편안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도 빨리 마음을 열어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내면에도 그렇고 또 외적으로는 힘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의가 있으세요. 저희가 끝났으면 그냥 덮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계속 적으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탐구하시고 계속 적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을 제가 만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번째 질문인데요. CCC 간사님이시래요. 사람들을 돕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있는 동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료는요, 저희 둘이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름 보고 너무 웃었어요.
네, 옆에 계신 분은 김미경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 김형남 집사님과 딸 선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안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고향이 진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둘이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임에 오게 된 거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고영숙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희 동료는 희자 학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더 온누리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남편분은 부부 사랑학교의 팀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더 풍성한 삶이라는 나들목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놀라지 마세요. 바로 환대예요. 환대. 우리 총장님이 이제 이번 주일날 더 온누리 교회에 가십니다. 1, 2, 3부의 모든 환대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네, 취미가 바로 요리예요. 요리. 그러면서 우리 총장님의 식사까지도 정말 대단하시죠? 네, 이렇게 취미가 네, 그러면서 좋아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은요. 우리 동료분은 이렇게 음악도 있고 여행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지는 스페인인데요. 예전에 여행했을 때 밤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스페인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보시면 항상 환한 미소 너무 아름다우시죠.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시는데 누구와도 친밀하시고 그리고 미소가 아름답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요. 이런 환대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정말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환대를 할 때도. 그러면서 환대를 하려면 그냥 합니까? 아니죠. 그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어떤 걸 해드렸을 때 정말 이분이 만족하실까 많은 생각들을 하며 계획을 짜겠죠. 그러니 얼마나 섬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있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26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네트워크도 잘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로는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요. 특별히 아까 4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저는 같이 대화하면서 느꼈어요. 사실은 더 온누리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여기서 머무실 분이 아니구나 이걸 딱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PSS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사역에 문이 더 확장되고 더 넓게 귀하게 쓰임받을 분이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가정사역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이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번으로 이렇게 쓰진 않았고 여기 와서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했던 게 네, 우리 희즈 학생으로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많은
그래서 쓰임 받기를 네, 꼭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MC. 정말 매력이 넘치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하신 선생님은 이름이 같은 오미경 선생님이시고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손영민 배우자이십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제가 태어난 곳이 진안이에요. 네, 이제 뭐 일찍 어렸을 때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제 고향이 귀촌을 2011년에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살고 계시고요. 이 모임을 오게 된 이유는 희즈 학생이시고 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어떤 스마트폰 중독이라던가 마약이라던가 이런 이슈를 또 생각하면서 또 제일 강력한 건 총장님의 권유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셨고 그래서 모임을 오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우리 미경 선생님의 취미는 그림책 보기래요. 그래서 상담과 코칭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책 보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고요.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1박 2일. 너무 잘 어울리시지 않습니까? 저 여기 계신 분들이 1박 2일 여행을 가시면 너무나 잘 이끄실 MC분이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는 터키와 그리스고 이유는 성지순례, 버킷리스트라고 하십니다. 장점 3가지 이상에서 본인이 표현한 것은 보시다시피 사교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기획을 참 잘하신대요.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정말 표현력이 뛰어나고 귀여워 보이셨어요. 너블리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느꼈지만 육회, 상쾌, 통쾌가 어울리신다. 이렇게 저는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뛰어난 언변과 리더십이 있으셔서 저는 귀하십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시죠? 네, 이름은 문지현 선생님이고요. 엄마와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벌써 맞췄네요.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부모님, 동생, 오빠, 남자친구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주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엄마의 소개 그리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중독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발레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제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공포물을 빼고 코미디 프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스위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부모님께 들어서 부모님이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꼭 가고 싶다고 하고요. 우리 선생님의 장점은 본인이 표현한 거는 상황 정리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오늘 처음 이렇게 대면 만남을 했는데요. 말을 부드럽게 예쁘게 하고요. 생긴 것도 예쁘시고요. 그리고 잘 웃는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9번째는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중독,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독이 피할 수 없고 크게 와닿고 있고 그걸 위해서 미리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의 친구 노정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과 2 아들이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고 이 모임에는 양 총장님의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싶어서
오셨고 또 PSS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취미는 산책을 하신다고 하셨고 특히 동네 산책을 틈날 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으로는 앞에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휴먼 스토리 그 중에서 폭삭 속았수다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고 가고 싶은 여행지로는 프랑스 파리를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도장 깨기를 하고 싶으셔서 마지막 남은 디즈니랜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장점 3가지는 제가 발견한 본인이 표현하신 것은 적극적이고 목표 성취를 잘하시고 배우시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분위기가 정말 맑으시고 밝으시고 되게 젊으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장점이었고요.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 조금 지치더라고요. 이제 밥 먹을 시간 돼서 제가 마지막 팀 하기 전에 제가 막 손들어서 나왔습니다. 제 옆 사람은 윤양숙 선생님입니다. 아까 소개한 이 교회에 이제 사모님으로 계시고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한 지 참 오래됐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이제 남편분 김춘기 목사님. 네,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기 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임에 어떻게 오게 된지 특별히 이제 이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셔서 이제 초대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좀 에너지가 많이 없으셔서 요즘 좀 기운이 없으셔서 이렇게 배울 이렇게 근데 또 오셔서 또 에너지를 좀 받아 가실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취미생활은 독서하고 여행이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 그런 낭만적인 영화 좋아하시고 또 좀 지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 드라마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행지는 가고 싶은 여행지는 바다와 물이 있는 곳 그리고 좀 꽃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다고 윤현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타샤 투저 정원 꼭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시고 이제 그랜드 캐년 가서 그 홍수 사건에 대한 그 의미가 있어서 꼭 보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점은 특별히 이제 윤양수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꾸미지 않고 이제 진솔하게 이렇게 한 부분들 그다음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별명이 계시대요. 그래서 되게 호기심이 많으시다고 그러시고 또 책임감 강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되게 이렇게 또 에너지도 없고 이문혜 선생님 이렇게 자녀들 돌보시고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시어머니로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열정적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이 되게 그래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솔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직은 이제 다른 사람 돌보는데 많은 한계를 지금 느끼시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많이 또 에너지도 없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과정이 끝나면 또 어떻게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저도 이제 막 에너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또 선생님들과 또 양 총장님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얻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은 김의양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분이시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익산에서 교회 사모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이 모임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셨고요. 취미는 화초 가꾸기가 취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영화는 주로 감동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하시고 프로그램은 유퀴즈 대화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고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특별히 바다에서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는 것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본인이 표현한 장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고요.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좋은 상담자가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좋은 태도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분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힘이 없다 그랬더니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힘이 생길 거라고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양 총장님이 저보다 10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10년 더 많으세요. 그런데 매일 보면서 어떻게 저런 그 활기와 저런 긍정적인 사고 저런 것이 어디서 나올까? 진짜 매일매일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서 기억력도 되게 좋으세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막힘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얘기하다가도 누구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뭐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지 이러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매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총장님을 안 지는 몇십 년 됐거든요. 아직도 전 못 배우고 있어요. 배울 때가 있죠. 예, 제 옆에 동료 사모님은 김혜정 사모님이십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 이수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대구입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사모님 평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신 양우순 총장님을 뵙고 싶어서 대구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노예 모임에서 사모님을 배웠을 때 서로 근황 얘기를 하면서 제가 티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너무나 반갑게 제가 이때까지 사모님을 찾았다고 그래서 꼭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등록하시고 또 오늘 대구에서까지 운전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취미 즐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전화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여행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와 상담 프로그램, 오은영 금쪽이 이혼 숙녀 캠프 동치미, 속내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는 미국 대륙 횡단을 하고 싶으시답니다. 남편과 큰 대륙을 횡단하면서 긴 여정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모님이 장점 본인이 표현하신 것은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다. 그리고 친근하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잘 들어준다. 감정 표현을 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사모님은 너무나 편안하시고 배려심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예쁘고 열정이 정말 많으십니다. 동료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사모님께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모님은 정말 지금도 남편과 같이 계시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고 두 딸과 너무나 화목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꾸미고
계시고 저는 사모님이 가정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구에도 홈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동료를 소개하기 전에 총장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지금 이제 남편이 그때는 아무런 관계 아닌 제가 좋아하는 오빠였어요. 제가 아동학을 전공한다고 했더니 사랑과 행복의 초대 책을 권하면서 내가 공부할 때 일반적인 아동 교육과 하나님 안에서 자녀 교육과 가정을 세우는 것들이 어떠한지 같이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디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빠였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순간 우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경상도고 저는 PK거든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인데 엄마 집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네? 라는 것들이 제한테 너무 놀랐고 그때부터 제 마음의 비전이 정말 가정을 세우고 싶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고 싶다가 저희 대학 생활의 가장 큰 비전이어서 우리 총장님이 하셨던 모든 책들 나올 때마다 몇 번씩 읽고 대구에 강의를 오시거나 서울에 하면 쫓아다녔어요.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열심히 쫓아가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자의 아내가 되면서 먼저는 우리 가정을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한번 세우고 싶다. 그것이 말을 안 하더라도 흘러가면은 또 영향력이 되겠지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키워드가 가정사역 양원선 사모님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희석 공간 그런 데가 있어서 잘 몰랐어요. 한동안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 인생의 귀한 책을 통해서 멘토를 만나고 제 인생길을 가고 지금도 교회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과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또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편 보약 한 잔 들고 가라 했는데 그냥 왔습니다. 제가 식사라도 한번 진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옆에 있는 너무 멋진 네, 옆에 계시는 너무 멋진 우리 김성애 사모님 저에게 희즈를 소개하고 우리 양원순 사모 총장님의 권한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큰아들도 사랑하지만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대구에서 살고 있고요. 이 모임을 어떻게 오게 되었냐 하면 희수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또 이제 그만두고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데 총장님 강의를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오시게 되었고 취미는 예전에는 독서였대요. 근데 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도 나빠지고 점점 희미해지는데 앞으로 취미가 독서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드라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폭삭소가수다 그런 류의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했고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딸과 함께 스위스에 가고 싶대. 딸이 이제 아기를 낳고 이랬는데 딸도 같은 목회자의 길을 그렇게 가신대 사공으로서. 그래서 딸과 함께 스위스의 그 멋진 뷰를 보고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모님의 장점 본인이 표현한 것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밝고 사람을 좋아하고 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 우리 사모님 너무 환하고 예쁘시고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고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또 굉장히 겸손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동력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무엇이든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우리 사모님은 지금
히즈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 사모님의 인생을 펼쳐갈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붓을 멋지게 깨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멋지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멋지게 펼쳐질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고 싶었어. 저녁에 시간을 잘 맞추셨는지 이제 점심시간 광고해 주시죠.